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좀 하러 나왔습니다. 그 질문 달아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질문 바로 살펴보면 질문의 내용이 우리 반려견이 새소리를 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소리는 피용피용 또는 낑낑, 끙끙, 뭐 깽깽과 같은 반려견이 되게 돌고래 소리 같은 그런 높은 음을 내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려견이 그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요구적인 의도로 내는 소리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을 뭐 깔끔하게 네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게 낑낑 깽깽 끙끙 그리고 뭐 피웅피웅 이런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소리들이 크게 호소성 소리, 호소를 할 때 내는 소리다 라고 해서 호소성 소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호소성 소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딱 받고 생각보다 할 이야기가 조금 길 수 있겠다, 근데 좀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신나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자, 최대한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 호소성 소리는 되게 다양한 이유들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보호자에게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기는 해요. 그런데 보호자에게 무언가 원할 때 내는 소리라는 이유로 이걸 무조건 요구성이라고만 표현을 하게 되면 반려견의 나는 행동들을 좀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들을 먼저 좀 세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크게 첫 번째 흥분성, 두 번째 요구성, 세 번째 불안성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흥분성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흥분성으로 반려견이 호소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른 개를 봤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개를 봤을 때 우리 반려견이 저 개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뭐 경계를 하는 의도든 싫어서든 너무 인사를 하고 싶어서든 어찌됐든 다른 개를 보고 흥분을 하게 되면서 반려견이 호소하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경계인지 인사를 너무 하고 싶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 다른 개를 보고 호소하는 소리를 내는지는 딱딱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런 호소성 소리가 있고, 그리고 요구성 호소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요구성 호소하는 소리는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우리 반려견이 나에게 낑낑깽깽 끙끙 피용피용 소리를 내면 이게 요구성이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불안성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어떤 상황에서 반려견이 호소하는 소리를 내면 그게 요구성 행동이냐, 보호자가 맛있는 음식을 들고 있을 때, 보호자가 반려견의 간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때, 보호자가 반려견의 간식이 있는 냉장고나 수납장을 열었을 때 반려견이 호소하는 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건 요구성 행동일 수 있어요. 또 단순히 간식뿐만이 아니라 보호자가 소파에 딱 앉았더니, 보호자가 침대에 딱 누웠더니 반려견이 와서 옆에서 끙끙을 한다? 반려견이 옆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낸다? 그럼 그건 자신을 만져달라는 요구성 행동일 수 있어요. 즉 요구성인지 아닌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 하는 거지, 우리 반려견이 이런 식으로 호소성 소리를 내는데 이게 요구성인가요? 라는 물음에는 제가 명쾌하게 해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려견이 보호자님을 바라보면서 호소성 소리를 내도 그게 요구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요구성 호소하는 소리와 가장 구분하기가 애매한 게 이 세 번째, 불안성 호소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 불안성 호소하는 소리는 불안해할 때 내는 소리이긴 하지만 결국 보호자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거긴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집에서 푹 쉬고 있는데,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외부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 다른 개의 짖음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시끄럽게 해서 어린 애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서, 뭐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서, 뭐 다양한 이유들로 반려견들은 외부 소리에 의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반려견들은 그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불안해질 수 있는데 이 불안함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 바라면서 내는 게 불안성 호소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성과 불안성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내가 좀 불안해, 그래서 우리 보호자한테 빨리 나를 안정시켜줘, 빨리 외부에 뭔가 없는지 확인 좀 해줘 라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달려와서 보호자에게 안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만져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보기에는 우리 반려견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요구성으로 보일 수 있는데, 상황을 통해 구분을 하게 된다면 반려견이 지금 끙끙 소리를 내며 나에게 점프를 하거나 뭐 두 발로 서고 있는데 방금 큰 소리가 들렸네? 큰 소리가 들려서 우리 반려견이 불안한 마음에 나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불안성을 구분해야 하는 거고, 방금 아무런 자극도 없었는데 내가 지금 때마침 부엌 쪽으로 갔더니 때마침 지금이 밥 줄 시간인데, 내가 때마침 항상 이 시간에
껌을 줬는데 이 타이밍에 우리 반려견이 지금 나한테 점프를 하거나 두 발로 서거나 내 무릎에 올라와서 끙끙 소리를 내며 호소하는 소리를 내네. 그러면 그건 요구성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려견이 이 호소하는 소리를 요구성 행동으로 스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보호자에게 나한테 빨리 간식을 줘, 나한테 빨리 나를 만져줘 라는 이유로 이걸 의도를 해서 보호자 앞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우리 보호자님들은 반려견이 나에게 호소하는 소리를 내면 자연스럽게 얘가 왜 이러지 하며 관심을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이 좀 가서 만져주게 되고, 또는 어찌됐든 호소하는 소리를 내니까 아, 왜 이러지, 간식이라도 좀 줄까, 간식을 주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반려견이 하게 되면 이 소리를 내면 우리 보호자가 나에게 관심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소하는 소리가 요구성 호소하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반면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흥분성 호소하는 소리와 불안성 호소하는 소리는 따로 이런 학습하는 경험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개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학습 없이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반려견이 호소하는 소리의 의도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반려견의 기질적 성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반려견들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저도 이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개들은 크게 성숙한 행동을 하는 개, 그리고 강아지스러운 행동을 하는 개로 기질적 성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 책에서는 이 성숙한 행동을 하는 개는 늑대스러운 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성숙한 개의 행동과 강아지스러운 개의 행동으로 이 성격을 나눠볼게요. 반려견들 중에는 실제로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경험하실 텐데, 반려견이 성견의 나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이 여전히 굉장히 유아적인 모습을, 굉장히 어린 모습을 보이며 애교를 부리고 또 아양을 좀 떨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강아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강아지들은 이미 좀 어릴 때부터 꽤 진중해 보이고 조금 무게감을 잡는 것 같고 성격이 강해 보이고 좀 드세 보이는 그런 성격을 가진 개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개를 키우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기질적 성격이 조금은 성숙한 성격을 가진 개와 강아지스러운 성격을 가진 개로 이렇게 나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호소하는 소리, 낑낑깽깽, 끙끙, 그리고 피용피용과 같은 이런 호소하는 소리를 많이 내는 개체는 아무래도 이 강아지스러운 행동을 하는 성격의 개가 호소하는 소리를 더 많이 냅니다. 심지어 이 성숙한 성격을 가진 개는 평생을 끙끙깽깽, 낑낑, 피용피용 같은 호소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두 성격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강아지스러운 개들은 아무래도 독립적이지 않고 보호자에게 좀 더 많은 의존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성숙한 성격을 가진 개는 딱히 누군가에게 의존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씩씩하게 세상을 우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격의 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성숙한 성격을 가진 개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호소하지 않아요. 차라리 달라고 승질을 내면 승질을 냈지 호소를 하는 행동을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불안하더라도 경계를 하면 경계를 냈지 누군가에게 호소를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 성숙한 개의 경우에도 다른 개를 직접 맞닥뜨려서 경계할 때, 또는 다른 개를 직접 맞닥뜨려서 인사를 하고 싶을 때는 너무 인사하고 싶은 마음에 흥분성 호소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는 있어요. 반면에 이 강아지스러운 성격을 가진 개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상황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냅니다. 호소하는 소리가 우리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잘 먹히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 호소하는 소리를 잘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좀 움직이게 하려는, 내가 원하는 간식을 주게 하고 나를 좀 만지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그만큼 너무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고, 보호자가 해주는 게 아니면 스스로는 난 잘 못해, 난 그런 거 잘 못해, 나는 혼자서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좀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반려견이 나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 같고, 우리 반려견이 나에게 너무 호소하는 소리를 많이 활용하고, 우리 반려견이 나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반려견의 좀 자신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답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 정도면 일단 이 호소하는 소리에 대한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반려견에 대해서 그냥 사소한 궁금증이라도 있으시면은 뭐 이 영상에 댓글도 좋고 커뮤니티 글에 댓글도 좋으니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소소하게라도 1분짜리, 2분짜리 짧은 영상으로라도 답변을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글로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답변들을 영상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갑니다.